자, 이제 화요일 밤부터 수, 목, 토까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우리가 수업을 할 텐데, 이 내용이 조금 어렵지. 좀 오늘 이 영상을 좀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신문보다는 백과사전에 있는 정의를 좀 알려주려고 해요. 오늘 내용은 백과사전, 네이버 사전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너무 방대해서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 테니까 그 이상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거는 다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내가 딱 읽어줄게.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 칸트가 있기 이전에는 대륙 합리론과 영국 경험론이 이제 계속 대립을 이루고 있는 중이었지. 대륙 합리론은 인간은 타고난 선천적 사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따가 틀이라고 말하거든요. 생각의 틀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영국 경험론은 인간은 처음부터 틀이고 뭐고 백지 상태인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경험을 쌓음으로써 이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간다. 지식을 종류를 두 가지로 본 거야. 이제 대륙 합리론은 지식이라는 것을 타고난 사유 능력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얻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영국 경험론은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후험적으로 내가 타고난 이후로 내가 쌓아 올리는 그런 지식을, 그래서 선험과 후험이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칸트의 모든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경험만 가지고는 얻어지지 않는 선천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경험만으로 얻을 수 없는, 즉 보편성과 필연성을 지닌 인식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우리는 경험 자체만으로는 결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합리론자에게도 한 표를 주고 있는 셈이다. 근데 뒤에 또 경험론자에게 한 표를 줘. 모든 학문적 인식은 판단의 형식을 취한다. 칸트는 모든 판단을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으로 구분한다. 이게 좀 어려워 들리지만 분석 판단은 선험적 지식이고 종합 판단은 후험적 지식이라고 보면 돼. 예로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를 생각해보자. 사고만으로 판단 가능한 이 분석 판단은 생각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말 자체는 기본적으로 말만으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거지. 왜냐하면 경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당연한 것이지. 뭐 경험 우리가 뭐 일일이 뭐 확인할 필요 없는 거잖아.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사고만으로 판단 가능한 이 분석 판단은 항상 참이다. 그러나 이 분석 판단이 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우리 마을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총각인지 남자인지는 여부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분석 판단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더해주지는 못한다. 분석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 언어에 대한 이해 이외의 경험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즉 언어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분석 판단은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판단이고 따라서 선천적인 판단이므로 분석 판단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지는 못한다고 한 번 더 강조하지. 반면에 종합 판단은 후험적 지식이야. 분석 판단에 정보를 덧붙여주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종합 판단은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판단이다. 칸트는 종합 판단의 예로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진다를 든다. 물체 개념은 무게를 가짐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판단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경험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판단은 모두 종합 판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학문적 지식이란 필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학문적 지식은 선천적이면서 종합적인 판단이어야 한다. 그래서 칸트는 묻는다. 선천적인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모든 분석 판단은 선천적이고 선천적인 판단은 분석 판단으로 여겨지고 또한 종합 판단은 모두 경험적이어서 선천적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선천적 종합 판단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유치하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과 팥고물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붕어빵 틀이 필요하다. 밀가루 반죽과 같은 재료가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생각의 재료라면 붕어빵 틀은 바로 선천적인 형식에 해당된다. 즉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재료를 얻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생각의 틀에 넣어서 우리의
인식을 구성해낸다. 여기서 인식이란 말이 이제 나오지.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선천과 후천을 합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사고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식이라는 거지. 요컨대 경험 대상이 그대로 우리의 인식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내용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뭐 사고를 바라볼 때 뭐 색깔이 있고 우리 그때 있었던 그 내용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앞부분은 전부 다 지식은 두 가지, 선험적 지식인 분석 판단과 후험적 지식인 종합 판단 이런 걸로 나누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인식을 결정하는 것이며 그 인식의 틀 안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이데아를 찾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야. 경험적인 대상이 인식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능력이 경험적 세계를 구성하여 인식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사유의 전환이다. 칸트는 자신의 이러한 통찰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이 인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라는 것은 선천과 후천이 합한 거지. 인식 능력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주장은 천문학에서 천동설을 뒤집어 엎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이나 혁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칭 그렇게 말하는 거야. 대상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지식의 저장고에 그대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즉 선천과 후천이 합한 그 인식 능력으로서 선천적 형식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칸트의 이러한 견해는 인식의 구성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막 다 섞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모든 걸 종합한다면은 선천적인 타고난 사유 능력이라는 틀과 경험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식을 구성하는데 자칫 여기서 오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인식 능력이 틀이 정해진 상태에서 거기까지만 우리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가라는 한정된 그러한 틀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지. 우리가 이제 또 내일 또 배우겠지만 인식 능력을 가지고 경험을 쌓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또 하게 되고 경험을 또 쌓게 되고 인식을 또 하게 되고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식의 범위의 틀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요. 그렇게 세계를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일 때 그때 칸트는 말하지 그 자체가 다 올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있는 보이는 그대로 보라는 그 말이 되는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수업 시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